강아지가 눈이 뿌옇게 보이면 무조건 백내장이야? 일반적으로 눈이 뿌옇게 보이면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질환이 백내장이기는 하지. 근데 백내장이 물론 나이가 많으면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사실 시각적으로 백내장 때문에 눈이 하얗게 뿌옇게 보이려면 생각보다 백내장이 굉장히 많아야 돼. 백내장이 많이 있어야지 눈이 뿌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백내장 때문에 무조건 눈이 뿌옇게 하얗게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눈이 하얗다거나 뿌옇게 보인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면은 어떤 것 때문에 또 뿌옇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안구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종류의 굴절 매체가 겹쳐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맨 앞에는 각막이라는 구조가 있고, 각막 뒤에 전완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뒤에는 홍채가 있고, 홍채 뒤에는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 뒤에는 또 유리체라는 게 있고, 맨 뒤에는 망막이라는 막이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막하고 수정체하고 유리체하고 이 매체에 뭔가 뿌옇게 혼탁해 보이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각막과 수정체 사이 공간 전완방이라는 곳에 뭔가 비정상적인 물질이 채워져 가지고 하얗거나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면, 일단 각막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는 각막이 붓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손상에 의해서 이후에 남게 되는 후유증으로 상흔이 남는다든지, 상처 자국 같은 거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침착물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원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또 세분화 시켜 보자면, 각막이 부은 거는 손상 때문에도 부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익히들 알고 있는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도 부을 수 있고, 뭐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도 부을 수 있고, 부을 수 있는 요인도 사실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상흔이 생기는 경우는 뭐 1차적으로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상흔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성적인 자극이라든지 지속적인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각막의 상흔을 또 유발할 수 있지. 그리고 침착물 같은 경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도 찰 수 있고,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분들도 침착이 될 수 있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막에 혼탁이 남는 경우의 원인, 내지는 뿌옇게 보이는 원인, 붓는 원인, 이런 것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각막 바로 뒷공간에 해당되는 전완방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전완방에 비정상적인 뭔가 물질이 채워지는 거는, 가장 흔한 거는 안에 농이 차는 거야. 농이 차는 경우가 눈 안에 감염이 생겼다든지, 각막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던가 하는 양상들이 침착물을 유발할 수 있고, 전완방에 농이 차는 경우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성분들이 또 전완방으로 가득 차오르는 경우 있어. 전신적인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들, 이런 것들 유발한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들도 전완방이 뿌옇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전완방 공간 뒤에 존재하게 되는 수정체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제일 알고 계시는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수정체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백내장 양이 조금 많아지면은 그냥 맨눈으로 보기에도 수정체가 실제로 이제 뿌옇거나 하얗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백내장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거의 무조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핵경화증이라고 하는 문제도 눈이 뿌옇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핵경화증은 사실 강아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질환으로 고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뭔가 치료를 요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노화에 따른 어떤 현상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수정체 파열이 되는 경우에도 결국은 백내장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육안상 보이는 거기는 한데, 파열이 된 부위 주변으로 이제 뿌옇게 혼탁도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흔하게 있으니까, 수정체의 경우에도 뿌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
또 이제 수정체 뒤에 존재하는 유리체의 경우에도 원래는 투명한 말랑말랑한 젤리 정도의 성상에 해당되는 조직인데 유리체에 여러 가지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변성이 있는데 그 변성들이 대부분 시각적으로는 좀 뿌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에서 뿌옇게 보이게 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검사 진단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정도에 따라서 당장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조금 뭐 지켜봐도 될지 시일을 두고 봤을 때 추후에 치료를 필요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지. 그럼 뿌옇게 보이는 게 있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어. 그러면은 근데 백내장으로 진단이 됐어. 그럼 수술을 바로 해야 되나? 백내장 수술 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내가 뭐 사람 안과 의사는 아니니까는 정확하게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아마도 내 생각에는 결국 환자 스스로가 백내장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강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되는 초기에는 얼마 양이 안 될 수 있거든. 전체 수정체에서 백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불편감이 없어. 강아지가 사람이랑 좀 달라서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감각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강아지는 시력 외의 감각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장애물을 피하고 밖으로 찾아갈 수 있고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고 벽에 부딪히지 않고 산책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초기 단계 백내장에서는 사실은 무조건적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 백내장이라도 시축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체 수정체에서 가운데 부분에만 유난히 백내장이 또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정체 한 절반 정도가 백내장으로 채워져 있으면 간헐적으로라도 우리가 시력의 문제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편이지. 결론적으로는 초기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백내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어. 초기 단계에는 좀 지켜볼 수가 있고 이제 중기를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고려해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지켜보는 동안 해줘야 되는 뭔가 관리 같은 게 있어? 보통 이제 요즘 보호자분들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시고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영양제 먹이시는 거지. 백내장 관련된 영양제들은 뭐 요즘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는 뭐 영양제를 먹으면 하였던 눈이 뿌였던 눈이 새카매질 수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내장이 지연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영양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기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 결국 백내장은 대다수가 노화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늙지 않고 영생하는 생물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결국 백내장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제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거는 일단은 크게 권장하지 않는 부분들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초기 단계에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별로 할 게 없어. 크게 할 게 없는데 이제 조금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술을 요하진 않지만 이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염증이야. 염증. 백내장은 조금 양이 늘어나면은 염증 유발이 될 수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흰자위 부분, 그러니까 소위 결막 부위에 해당하는 곳이 충혈이 된다던가 간헐적인 불편함 때문에 눈을 이렇게 찡긋찡긋 거린다든지 스스로 앞다리로 이렇게 비비거나 바닥에 대고 얼굴을 비비는 듯한 행동들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거나 조금 불편해 하거나
충혈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소위 소염제라고 하는 안약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가 아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관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백내장 양이 상당히 늘어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시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겠지.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람에서는 이렇게 소염제 계속 넣는 일이 잘 없는데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소염제를 넣어야 될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이미 다 수술한 거야. 이미 이전에 수술을 다 한 시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백내장이 존재함으로써 염증이 생기고 수술을 하지는 않는데 소염제만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흔치 않은 것 뿐이거든. 근데 이제 강아지는 결국 소염제 넣기 싫으면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백내장 수술할 필요성이 당장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전신마취까지 해가지고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수술할 거냐, 소염제만 조금 넣으면 잘 유지가 될 텐데 소염제만 넣을 거냐,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지. 그러니까는 소염제를 넣는 기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백내장이 늘어나게 되면 수술을 하면 되는 거야. 눈이 뿌해서 백내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백내장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어? 사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상황이 애매한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뭔가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지. 근데 뭐 일단은 일반적인 병원들이 안과 진료의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백내장이라고 해서 내지는 백내장이 의심이 되고 진단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 필요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오신 경우에 실제로 백내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백내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술을 당장 요하지는 않는 정도의 백내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야. 그럼 눈이 뿌얘졌다고 해서 무조건 백내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럼 최근에 환자 중에 그랬던 경우가 있어? 일단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 예를 들자면은 백내장 자체에 대한 조금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내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다니시던 병원에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듣고 만약에 백내장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했으면 한다 까지 이미 결정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아지들, 고양이들 진료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백내장 자체가 사실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핵경화증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진행된 핵경화증과 백내장은 실제로 많이 헷갈리기는 하거든. 근데 백내장이 생각보다 이제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당연히 수술까지 생각하고 오신 보호자분들이 당장 수술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는 하지. 최근에 18살 정도 된 강아지였는데 유선상으로 먼저 문의를 하셨어. 우리 강아지가 18살인데 심장병도 있고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던 병원에서 백내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도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는 백내장은 어쨌든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그 다음 주인가 내원을 하셨어.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게 됐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대체적으로 백내장보다는 핵경화증 때문에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게 주였고, 백내장이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백내장이 굉장히 적었어. 그래서 시력도 비교적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보호자분께서도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뿌옇게는 보이지만 아이가 시력에는 뭐 큰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내장 수술이 일단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분은 나이도 많고 심장병도 있는데 얘가 백내장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으셨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기쁘게도 어쨌든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상황을 전달 드릴 수 있었으니까는 보호자분은 굉장히 진료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셨고 기분 좋게 소염제 안약만 처방 받으셔가지고 귀가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원했다고 말을 했는데 타 병원이 정확하게 안과적인 진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거네.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진료를 다 아주 깊은 수준으로 전문성 있게 보는 거는 참 쉬운 거는 아니야. 우리 병원의 경우에도 뭐 안과 쪽 진료라든지 진료에 대해서 보는 게 전체 진료의 뭐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진료 과목은 내가 다룰 수 없는 수준의 진료가 오면은 다른 병원으로 다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병원들마다 소위 얘기하는 특장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일반적인 병원들이 뭐 물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이 쌓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모든 과목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아. 왜냐면 장비 가격만 해도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씩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든 과목에 맞춰가지고 일일이 다 가지고 있는 거가 현실적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일선 동물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다니시던 동물병원의 선생님은 보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잘 봐주셨을 거고, 잘 봐주셨겠지만은 요즘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병원들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고 하는 게 보호자분께도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해.